지는 못할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이준석과 이낙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준석과 이낙연 얘기를 좀 올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준석을 지금 이낙연이 스토킹하고 있는 중이죠. 이준석은 지금 당장은 짜증을 낼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뭐 싫은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받아주는 척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준석은 되게 귀찮아하는 듯한, 이낙연 왜 저래? 라는 그런 이미지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자, 싫다는 이준석을 이낙연이 쫓아다니는 그런 형국이 있죠. 이준석은 왜 이낙연이 싫을까요? 그리고 이낙연은 왜 싫다는 이준석을 쫓아다니는 걸까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싫다는 이준석, 그리고 쫓아다니는 이낙연. 자, 지금 분위기가 이낙연과 이준석이 곧 합당할 것처럼 함께 신당을 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막 연출이 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럴까? 둘이 정말 한 집 차리나? 한 살림 차리나? 자, 언론에서도 보면은 마치 이준석과 이낙연이 곧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준석의 반응은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준석도 완전히 거부하는 것 같진 않죠. 그런데 이낙연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에 비하면 이준석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은 그래 좋지 라고 하는 식인데 약간 좀 이낙연하고 보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왜? 일단은 보시죠. 오늘 이원욱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 곧 탈당할 모양이야, 이원욱이. 아예 대놓고 탈당하면 이준석과 이낙연을 모으는 역할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 이낙연의 연대론이 재부상하고 있대.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이낙연 쪽에서 계속 연대론을 피우고 있죠. 이번에 국힘당에서 우수수 탈당한 그 사람들, 문병호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뭘 하겠다? 이낙연과 이준석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한 덩어리로 뭉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여기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과 이낙연이 내일 모레 한 자리에 모이고 그래서 제3지대 연대가 불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사실 이 부분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이준석의 지지 기반이 어디예요? 이준석 지지 기반이 어디예요? 이준석 지지 기반은요, 이대남들입니다. 이 이대남들이 이낙연을 좋아하나요? 글쎄요, 싫어할걸요? 자, 이준석은요, 영남 쪽이, 특히 TK 쪽이 지지 기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K 쪽 사람들이 볼 때 이준석과 이낙연이 연대하는 것을 환영할까요? 이낙연은 이준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이 틀이 넓어지니까 좋아요. 하지만 이준석은 이낙연과 손을 잡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 영남 쪽에 또는 20대 남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 이준석이 과연 이낙연하고 손을 잡을까요?
물론 자기가 지금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필요는 있죠. 특히 문병호 같은 사람이 당장 이낙연한테 가기 어려우니 이준석을 거쳤다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자, 그런 일종의 정거장 역할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람들의 이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야지 그게 정치잖아.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잖아. 그래서 관심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그닥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합당? 이낙연과의 합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준석과의 합당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연대는 할 수 있어. 연대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낙연은 합당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함께 하자. 합당하자. 제3지대 신당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준석은 연대는 할 수 있어. 연대는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지역구를 지역구별로 이렇게 우리 연대가 선거 연합 이런 거는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야. 이런 분위기예요.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석 얘기를 보실까요? 연대는 가능하대. 근데 이낙연은 합당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제3지대 신당을 원하는 거야. 그 제3지대 신당에 이준석도 같이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이준석은 아니, 그거는 아니고 내가 연대는 가능해. 아니, 연대는 가능하지. 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이 돼버리면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되면 안 된다. 뭐야? 합당 안 하겠다는 얘기야. 니 따로 내 따로 간다. 그러면서 연대를 할 수는 있다. 그 연대가 빅텐트이든 아니면 지역구별로 이렇게 여기는 네가 들어가고 여기는 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안 된다. 자, 이준석이 분명히 얘기해. 비례대표 안 한대. 근데 비례대표를 안 하면 이낙연은 비례대표 하려고 이준석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이준석은 비례대표는 아니고 지역구별로 연대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합쳐서 출마한다든지 기호를 하나로 출마한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냐. 즉 큰 틀에서 연합정당 같은 걸 빅텐트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례정당은 안 된대. 비례대표는 안 준대. 근데 보세요. 기호를 하나로 출마하려면 정당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정당이 하나가 되면은 비례대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지역구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몰아주기는 가능해. 한쪽으로 몰아주기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비례대표는 따로 둬야 된다. 뭐 말입니까? 사실은 합당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합당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명백한 온도차가 존재하는 거죠. 이준석이 바라는 거는 연대는 할 수 있으나 합당은 안 한다. 하지만 이낙연은 합당을 원한다. 이준석은 비례대표는 합당을 못하고 지역구별로는 뭔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지, 지역구에는 이준석 신당 나가고 이낙연 신당 나가고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안 그래도 힘든 판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연대를 하되 지역구에서는 하나로 연대를 하자 이거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연대 못한다 이거야. 뭐야? 결과적으로 딴살림 차리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딴살림. 그리고 비례대표는요, 탈당을 하면은 의석을 잃습니다. 지역구는 탈당을 해도 의석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각각 비례대표 나가고 지역구는 제3의 신당을 또 만들어가지고 임시신당을 만들어서 그 임시신당에서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에서 지역구 출마자들을 끌어내보낸다. 그래서 기호를 하나로 만든다. 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장난이야? 당을 3개를 만들겠다고? 이런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걸 이낙연이 또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요.
이낙연은 그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낙연이 지금 지역구 출마해서 어디서 당선될 것 같은데? 이낙연 호남 쪽에서 출마한다 당선될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낙연 지금 부산 쪽의 대의원들 중에 이낙연 그 수박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계가 부산에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될 것 같아? 어림도 없죠. 지역구에서 이낙연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이낙연이 노리는 거는요. 거의 비례대표입니다. 호남권에서 한두 석 나올까 말까. 그런데 그 한두 석 때문에 당을 또 하나 만든다고? 이낙연이 뭐 머리에 총 맞아서 그런 짓 하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준석은 그게 아니지. 이준석은 뭐 TK 쪽에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강남, 서울 강남 이 근처 어디서 지역구 당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도 별개예요. 그러면 이준석은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비례대표도 비례대표지만 지역구 쪽에도 지금 신경을 쓰는 판이야.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계산이 틀린 거죠. 이게 연대가 되겠습니까? 합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준석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비례대표 명부가 혼입돼서 양 세력의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합당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자면 이낙연이 자꾸 합당 하니까 뭐 같이 뭐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거기에 그건 맞춰주는데 그 장단을 맞춰주겠으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뭐 그쪽에 갈 생각은 없고 이런 취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낙연은 이준석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하고 있으나 이준석은 이낙연을 약간 떨떠름한 입장에서 자꾸 나를 쫓아다니는 게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낙연이 아닌 그 밖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거부하지는 않으나 사실은 그닥 환영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마치 이낙연과 이준석이 연대를 할 것처럼 합당을 할 것처럼 떠드는 걸까요? 자, 저는 이게 마치 새 최명의 총리 이낙연이 한참 떠들었던 게 있죠. 세 명의 문재인 정부의 그 총리 세 명이 연대를 해서 민주당의 그 선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든다. 공동선대위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한참 떠들고 다녔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낙연이? 예. 사실 그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새 총리 연대론, 새 총리, 전직 3총리의 뭐 공동선대위론, 이거 이낙연의 몽상일 뿐 실제로 추진된 적도 없고 추진될 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그런 소문이 떠돌자 대단히 불쾌했다고 해요. 제가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자,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낙연과 손잡냐? 물어봤더니 문재인과 이낙연의 차이가 있는지를 좀 묻고 싶다. 과연 이낙연은 문재인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냐? 이 얘기를 묻는다. 이낙연이 문재인과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이 문재인과 차별화해가지고 선거에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자, 이게 12월 달의 얘기입니다. 이준석이 이낙연과 손잡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의 차별이 있는지, 문과 차별되는지 듣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 이낙연이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은 이낙연이 이낙연이야? 아니지. 그때부터는 진짜 개새끼지. 뭐예요? 이미 이준석은 이낙연을 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죠? 제일 확실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과 이낙연 차별화가 되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그런데도 자꾸 해서 뭐 이낙연하고 한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결국에 그 송갑석이 떠들고 다녔던 전직 총리 3인 선대위 이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전직 총리 3인 선대위 그런 거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완전히 와전된 거고, 송갑석인가 하는 애 얘가 지 대가리 속에서 나온 몽상이었던 거예요. 이낙연의 몽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직 총리 3명, 정세균, 김부겸 그런 말을 들은 적도,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그럴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김부겸 총리 그런 말이 도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낙연 쪽에서는 전직 총리 3명으로 선대위를 꾸린다라는 얘기를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언론에서 다 받았었지. 야, 그거 만들어진대. 이제 이재명 끝났어. 전직 총리 3위 선대위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잖아. 결국 안 만들어졌죠. 지금 이준석과 이낙연의 연대론도 결국 이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당사자는 그럴 의사가 별로 없는데 이낙연 지 혼자서 지금 떠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낙연이 지금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지가 언론으로부터의 관심이 잊혀질까봐, 세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낙연이 잊혀질까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벤트를 만드는데 가짜 몽상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괜히 엉뚱한 사람 끌고 들여서, 괜히 정세균, 김부겸 끌어들여서 선대위 운운하더니 이제는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준석을 끌고 나와가지고 합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진중권이 관심을 받기 위해서 툭하면 조국 물고 늘어지고, 툭하면 개딸 물고 늘어지고, 툭하면 이재명 물고 늘어지는 그것과 다등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 개인의 컨텐츠가 없으니까, 지 개인의 정책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걸로 합당 또는 뭐 또 다른 제3자 이런 사람들 끌고 들어와가지고 지 세력이 큰 것처럼, 지를 따르는 사람이 큰 것처럼 이렇게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허풍쟁인 거지. 자기 컨텐츠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설득을 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정세균이랑 같이 할 거야. 야, 멋있지. 야, 나 김부겸이랑 같이 할 거야. 멋있지. 나 이준석이랑 같이 할 거야. 멋있지. 나 이재명 대가리 때렸어. 멋있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걸 보고 동양질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쇼라고 하죠. 저질 쇼입니다. 시골 장터 바닥에서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약장수가 하는 쇼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준석과의 연대, 떠버리는 이낙연, 그거 얼마 전에 거짓말로 드러난 3인 총리, 전직 총리 3인의 선대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걸로 한번 재미 봤잖아.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김부겸 총리, 얘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준석은요, 이해가 맞으면 내가 같이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랑 이낙연이랑 맞겠니? 아주 원론적인 입장인 거죠. 이준석의 입장은 이거예요. 아, 이해가 맞으면 내가 누구랑 손을 못 잡겠어. 이재명하고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나랑 이낙연이랑 맞겠니? 이게 이준석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낙연은 자신의 탈당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가 엄청나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떨기 위해서 자꾸 정세균 끌어들였다, 김부겸 끌어들였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누굴 끌어들인다? 이준석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야, 이거 장돌뱅이야, 장돌뱅이. 장돌뱅이 정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약장수예요, 약장수. 자, 우리가 이런 놈한테 속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이낙연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참, 그래 전직 총리라는 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유 참, 참, 참. 한탄 탄식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유 참. 제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낙연을 계속 깔 이유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낙연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가 정말 삼류도 아니게 등급 외 아닙니까? 등급 외? 참. 그래도 한때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게 서글프기도 합니다. 예.